예, 제가 소개드릴 책은 이집트 십자가 미스터리인데요. 저번에 처음에 제가 오리엔트 특급 살인을 했는데 저기 좀 오리엔트 특급 살인에 좀 버금가는 약간 그런 고전 미스터리 좀 소개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갖고 이집트 십자가 미스터리를 골랐고요. 크리스티만큼 유명한 뭐 추리소설가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없죠. 없기 예.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엘러리 퀸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이집트 십자가 미스터리는 엘러리 퀸의 미스터리 추리소설계에서는 뭐 굉장한 지명도가 있어요. 아, 그럼요. 예, 예. 미국 작가, 그러니까 에가서 크리스티가 영국 작가면은 엘러리 퀸은 이제 미국 남성 작가인데 뭐랄까 약간 미국의 자존심이죠. 약간 에가서 크리스티가 영국의 자존심이었다면, 그럼 저기 작가 소개를 좀 또 조금만 더 자세히 예. 할게요. 예. 그게 이 엘러리 퀸이 좀 독특한 게, 사실 엘러리 퀸이라고 하면 한 사람 이름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두 사촌 형제의 합작 필명이에요. 아, 그렇죠. 두 사람인가 보죠. 예, 예, 예. 약간 사진도 벌써 옛날 예. 느낌이 나네요. 그 사촌 형제가 둘이 이제 뭐 이렇게 동갑인데 그게 뭐 한 동네 살았나 봐요. 예. 거기서 이제 둘 다 뭐 어떤 뭐 영화사 다니고 한 명은 광고회사 다니고 막 이랬다가, 당시에는 그 추리소설가 중에 미국 추리소설가 중에 반다인이라고 있어요. SS 반다인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린 살인 사건 뭐 여러 가지 예, 예. 뭐 작품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기록이 그러니까 박스오피스가 아니라 그 베스트셀러 집계를 시작한 이래 추리소설이 전체 1위를 한 게 딱 그 반다인이 최초예요. 오, 카나리아 예. 살인 사건. 카나리아 살인 사건. 예, 예. 그게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예. 예. 추리소설 중에서 최초의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그 미국 그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예, 예. 그게 거의 집계 사상 최초의 추리소설 1위. 파이로 반슨가가 아마 네, 주인공이죠. 맞아. 예, 단점 예. 파일로 벤스.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엔 추리소설이 인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러리 퀸 형제들도 자기들도 좋아하고 또 이게 돈도 버는 걸 보니까 예, 예.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합작을 하게 돼서 이제 어떻게 뭐 그 응모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결과적으로 당선은 됐는데 예. 출판사가 잘 안 파산이 돼버린 바람에 결과적으로 그 원래 상금도 컸는데 상금도 못 받아요. 아, 예, 이제 예. 그래서 정말 시리에 빠져 있었지만 다른 출판사에서 좀 이렇게 좋게 봐서 그냥, 예, 예. 그냥 우리가 내줄게. 그래서 되게 냈는데, 이제 그때 그 작품이 이제 로마 묘자 미스터리인데, 그 이후로 이제 작품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꾸준히 1년에 한두 편 정도씩은 꾸준히 쓰기 시작해서. 저기 로마 모자라에서 로마가 들어간 게 국명 시리즈라고 하는 책의 네네. 한 권인 거죠? 네. 예, 예. 예, 좀 이따가 좀 자세히 예, 예, 설명드릴게요. 국명 시리즈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로마 모자 미스터리 이후로 엘러리 퀸은 이제 계속 뭐 작품을 많이 쓰게 돼서, 처음에는 조금 이제 뭐랄까 어설펐던 부분도 점점 이제 완숙해지면서 예. 좀 이제 지나서는 거의 뭐 불멸의 작품들, 흔히 사람들이 다 한국에서도 많이 아시는 Y의 비극 같은 거. Y의 비극. 예. 예, 그건 아, 저도 정말 저거 명작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네, 있습니다. 뭐 일본에서는 뭐 세계 3대 미스터리로 뽑는데 오. 나머지 두 개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랑 아, 뭐 윌리엄 아이리시라는 작가의 환상의 여인, 한상이. 예. 그거랑 이 Y의 비극 이렇게 보통 뽑는데, 그건 뭐 그쪽 일본 사람들이 뭐 좀 평가고 특징이고, 예, 예. 뭐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 외에 이제 작품들 중에 또 걸작으로 꼽히는 게 뭐 엑스의 비극도 좋고, 그리스관 미스터리, 지금 오늘 소개드릴 이집트 십자가 미스터리, 예. 이 작품들이 좀 이렇게 걸작으로 유명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리스관 미스터리를 더 걸작으로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이집트 십자가 미스터리는 예. 사실 옛날에 좀 어린용 완역본으로도 많이 나왔고, 이 작품이 잠깐만, 이렇게 좀 작품이 워낙 유명해요. 이 이집트 조금 더 이집트 십자가 미스터리는 예, 예. 워낙에 이제 국내에서 옛날에 그 해문 출판사에서 어린이용 뭐 각색도 나왔고, 또 그 외에 완역도 거의 3-4번 이상 될 정도로 작품이 좀 괴기하거든요. 요거 저기 시공사에서 그렇죠. 예. 국명 시리즈가 다 나왔죠? 예, 그 시공사에서 엘러리 퀸 작품을 요 뒤에 있는 여기 요쪽에 잠깐 보이는 게 예, 국명 시리즈 소설들입니다. 그 엘러리 퀸 작품을 예전에 시그마 북스라고 그래갖고 한 20권 정도를 총 낸 적이 있었어요. 아, 예,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절판이 되면서 한동안 진짜 정말 고가에 거래됐죠. 그러니까 오. 권당 뭐 몇만 원에 거래됐는데, 근데 이제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새 책으로 다시 번역돼서 나오면서 요즘에 이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죠. 저 요거 보다 보니까 한마디 하고 싶은데, 네. 엑스의 비극을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처음 이제 출판돼서 나왔을 때 네네. 제가 이제 그걸 턴본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번역 끝내줍니다. 동서출입문고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번역 끝내줍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살해당하는 사람 이름이 네. 그 롱스트리트라는 사람입니다. 네네. 네. 번역이 네. 롱거리 씨로 나옵니다.
네. 난 처음에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정말 눈을 의심하네. 근데 롱거리 하니까 왠지 외국 이름 같기도 해요. 롱거리? 롱거리? 롱리. 아, 그런데, 뭐, 이게 번역이 저는 뭐, 저라고 잘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재밌는 것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기관총이라는 거 용어 있지 않습니까? 예, 머신건이라고 그러죠. 예, 이걸 기계총으로 번역하신 분도 있습니다. 머신, 기계, 건, 총, 머신 대포, 뭐, 기계 대포라고 안 한 게 저는 신기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네요, 진짜. 뭐 예전에 다 있었던 아주 잊지 네. 못할 그런 일화죠. 롱고리라는 사람이 어디 나왔었나 그러고 하다 보니까 롱스트리트를 잘못한 거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네. 뭐 아무튼 그래서 뭐 작품 수가 거지만 60편 정도 돼요. 근데 크리스티가 80권 혼자서 80권 썼는데 예. 두 사촌 형제가 이제 60권, 5, 60권이니까 좀 생산력이 좀 떨어지는데 근데 또 뒷부분에 형제 중에 한 명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냥 그 남은 이제 형제도 이제 그냥 집필을 포기하게 되면서 재미가 없. 아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은 아이디어를 주로 내고, 아 정확해요. 예. 그죠? 한 사람은 주로 이제 글을 쓰게 되고. 제가 그것도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아 그랬습니까? 그 한 명이 저도 사람들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럼 형제끼리 둘이서 쓰면 어떻게 쓰냐? 왜냐면 뭐 이렇게 좀 다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나눠서 쓰냐고 그걸. 그러니까 그래서 예. 어떤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그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예. 한 명이 되게 아이디어 뱅크야. 그래갖고 한 명이 이제 트릭 짜고 약간 이런 걸 하고 예. 한 명이 더 문장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죽으니까 그 별세를 하니까 남은 작가가 쓸 동력이 없어졌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뒷부분에 한 10여 작품쯤은 거의 약간 또 대필도 많아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 제가 봤을 때 그 글을 잘 쓰는 형제가 먼저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은 예. 좀 이제 자기가 글을 빨리 안 되니까 예. 좀 고스트라이터를 좀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10여 편 정도 더 끌고 갔는데 예. 그 분도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끝났죠. 그러니까 크리스티 작품보다는 거의 한 실제적으로 둘이 쓴 거는 40편 정도 되는데 좀 그 걸작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조금 그래도 좀 순도가 좀 떨어지는 면도 있죠. 크리스티보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집트 십자가의 비밀이 어떤 얘기냐면 어떤 이제 줄거리를 잠깐 짤막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예. 그 웨스트 버지니아 하면 또 유명한 노래가 웨스트 버지니아가 있는데 컨트리 로드 테이크 미 홈. 그게 뭐 보면 그 당시에 그 노래가 나왔을 때도 약간 시골 마을의 대명사잖아요. 뭐 약간 남부의 웨스트 버지니아가. 아무튼 그러니까 뭐 이 소설이 1930년대에 쓰여졌을 거니까 얼마나 더 시골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웨스트 버지니아의 어떤 시골 마을에 크리스마스 아침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시체가 발견되는데 그 T자형 그 교차로가 있는데 거기에 교차로 이제 한 옆에 그 T자형으로 된 도리 표지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목이 잘린 시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목이 없으니까 T자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피해자는 보니까 근처 초등학교 교장 앤드루 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엘러리 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엘러리 퀸 이 설명을 빼뜨렸다. 이 그 작가들이 엘러리 퀸이라는 필명을 내세우면서 탐정 이름도 엘러리 퀸으로 정해요. 자기네 이름이네요 결과적으로. 왜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셜록 홈즈가 코난 도일보다 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작가 추리설은 탐정 이름이 유명하지. 그렇죠. 작가 이름이 안 유명하니까 우리가 탐정 이름을 그걸 좀 이렇게 좀 더 유명하기 위해서 우리랑 이름을 같이 맞추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재밌네요. 그래서 탐정 이름이 엘러리 퀸, 작가 이름도 공동 사촌형 합작 필명이 엘러리 퀸 이렇게 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탐정 엘러리 퀸인데 이 엘러리 퀸이 이제 어떻게 이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T자 모양이 고대 이집트 십자가의 그 심볼을 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또 이제 경찰들이 수사를 하고 뭐 엘러리도 좀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이 이제 용의자가 동유럽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크로사츠라는 이제 어떤 절름발이 다리 저는 사람이 이제 용의자로 지목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때는 범인을 못 잡았어요. 크로사츠는 사라졌고 뭐 이게 다른 단서가 없어서 그냥 끝났는데 몇 주 뒤에 또 토마스 브라드라는 이제 어떤 양탄자 판매상인데 부자인데 이 사람이 살해를 당하는데 이 사람은 집에서 죽는데 그 집 근처에 이제 옛날 미국 원주민들 토템이 있는데 거기 기둥이 또 T자로 매달리고 또 목이 없어요. 목이 또 잘려 있어요. 그리고 집에는 또 피로 T자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엘러리 퀸이 이번 사건에도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집을 찾다 보니까 그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 건반 속에 이제 약간 이제 거기에
그 쪽지 같은 게 하나 꽂혀 있는 걸 발견을 해요. 예, 예, 예. 보니까 첫 번째 죽었던 그 초등학교 교장 앤드루 반이 사실은 죽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 목에 잘려서 죽은 사람은 그 반의 집에서 이제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클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클랭이라는 사람은 사실 약간 좀 지능이 낮았고, 약간, 예. 약간 뭐라고 그러지? 약간 이용당한 거고. 예, 이용당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그 지능도 낮고 좀 이렇게 혼자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초등학교 교장님이 이제 그 은혜를 예, 베풀어서, 베풀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약간 일꾼을 쓰면서 밥도 먹여주고 약간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클링이 그 크로사츠가 클링이 반인 줄 알고 죽였 것처럼 원래 지금 잘 모르는 사람이구만요. 크로사츠 예, 크로사츠가 이름만 알고서 찾아온 거군요. 뭐 그러면. 그렇게 추정이 되죠. 현재 예, 상태에서는 예, 현재 예, 상황에서는 예, 예, 아무튼 뭐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근데 그러고 나서 정작 반은 근처 산에서 그 피트 하라범이라는 인물로 변장하고 그 있었다는 걸 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알게 되는 게 그 반이 딱 얘기를 하는 게 과거에 이제 그 원래 이제 아르메니아에서 자기들이 원래 그 자기는 아르메니아에 살았는데 자기한테 자기를 포함해 사명자가 있다. 근데 이제 그 부유한 뭐 그 양탄자 판매사 요 사람 브라드랑 자기 앤드루 반이랑 또 메가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예. 이 세 명이 사실 형제다. 예,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래 성은 트바르라는 성을 갖고 있었어요. 예, 예. 그 사명제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약간 그 아까 말했던 용의자 벨라 크로사츠랑 예, 예. 어떤 그 과거의 어떤 집안끼리의 원한 관계 때문에 아이 원래 동유럽은 그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완전히 집안끼리 서로가 예. 완전히 멸족시킬 정도로 그렇죠. 서로 무슨 싸움을 일이 했잖아요. 있어도 예, 예. 보복을 하죠. 예. 그 너네 아버지가 쟤네들 돌아가셨다 복수해라. 네, 네. 저쪽은 저희가 너희가 돌아가셨다 복수해라. 이게 계속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벨라 크로사츠를 피해서 이 사람들이 그 사명자가 미국으로 온 거예요. 아,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각자 이제 흩어져서 다른 신분을 위장하며 살고 있었던 예, 거예요. 예. 그 크로사츠를 피하기 위하여.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브라드라는 형제는 죽었고 반은 클링이라는 그 약간 지능이 좀 떨어지는 그 일꾼이 대신 죽는 바람에? 살아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맞다. 이 피트 하라범으로 변장하고 살아 있었던 것도 자기는 항상 그런 그 위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1인 2역을 보통 평상시 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산으로 가서 피트 하라범 인척도 했다가 그 학교에서 근무할 때는 교장 역할을 했다가 예. 이런 식으로. 근데 마침 피트 하라범인 척하려고 갔을 때 페루스 크로사츠가 와서 이제 클링이 죽은 거죠. 예. 아무튼 뭐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근데 이제 살아남은 이제 형제는 2명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메가라라는 형제는 막 권총 보여주면서 나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 크로사츠한테 내가 죽일 테니 걱정하지 마라. 네. 자신만만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다음날 죽었네. 자기 요트에서 이제 막 그 요트 돛대에 매달려서 발견했는데 역시 목이 잘려 있고 T자 형태로 다 잘려 있는 거죠. 이게 이 소설을 관통하는 게 굉장히 T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크로사츠는 그래서 이제 그 엘러리 퀸이 파악을 해요. 어떻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앤드류 반이 뭐 피타라몬으로 분장한 거 잘 알고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 그 요트로 여행하고서 세계 각지를 떠도는 그 메가라라는 사람을 잡으려면 어쨌든 형제 2명을 다 죽이면 이 사람이 어쨌든 최소한 자기 동생들이 죽었으니까 뭐 예,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그러니까 그 반이 안 죽은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일부러 그냥 뭐 놔둔 거였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그 브라드라는 양탄자 중개상이랑 이 메가라라는 사람을 둘 다 죽였기 때문에 반도 이제 살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엘러리키는 그걸 깨닫고서 반을 살리기 위해서 네. 정말 뭐 자동차로 정말 뭐 900km부터 달려갖고 뭐 비 맞으면서 뭐 그때는 다 무게차예요. 네. 이거 무비 아니 그때 원래가 무게차가 아니라 예. 무게차가 이제 뚜껑이 없는 사람 무게차라고 그러죠. 예. 원래 그랬던 게 아니고 얘가 좋아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 뭐죠? 차 이름이 뭐더라? 뭔데? 반 뒤제? 뭐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차 이름이 있어요. 네. 그걸 지가 좋아해서 그거 모으는 겁니다. 그렇구나. 어쨌든 뭐 그게 약간 무기차여서 예. 빗쫄딱 맞고. 그 쫄딱 맞으면서 가면서 막 해서 결과적으로 다시 수백 킬로미터 달려서 그 웨스트 버지니아로 가는데 결과적으로 피트 하라범으로 숨어서 이제 도피에 있었던 반도 목이 잘려진 시체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크로사치의 복수는 다 성공한 거잖아요. 삼형제를 다 잡았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엘러리 퀸이 이제 명추리를 통해서 정말 무슨 일이 벌어졌으며 이 T의 의미는 무엇이며
왜 이 사람들은 삼형제가 다 목이 잘려 했을까? 이런 것들을 밝혀내면서 정말 경악할 만한 진상으로 독자들을 끌고 갑니다. 이상한 이건 끝을 알아야 재밌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내용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일단 정말 진짜 추리소설은 진짜 읽어보는 게 제일 재밌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국명 시리즈라고 처음에 엘러리 퀸이 데뷔 두 사촌 형제가 로마 모자 미스터리를 이제 데뷔작으로 하면서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형제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구상을 했는지 아니면 이제 로마 다음에 또 우리가 나라 이름을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 다 제목 이름에다가 다 그 나라 이름을 다 대요. 그래갖고 이제 첫 책 로마 모자 미스터리 이게 극장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인데 그렇죠. 연극 극장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로만 햇이라고 부르는 그 약간 옛날 뭐 중절모 같은 거죠. 위가 좀 높은 신사 모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 막 30년대 영화 같은데 보면 많이 나오는. 그 다음에 프랑스 파우더 미스터리. 그 다음 작품이 프랑스 파우더 미스터리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백화점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인데. 사실 근데 약간 끼워 맞추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랑 크게 연관이 없는 것도, 그러니까 나라 이름은 들어가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이제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원래 로마는 나라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사실 로마넷인데. 그냥 그리고, 샴쌍둥이도, 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태국이면 태국 쌍둥이랬는데, 샴쌍둥이고, 요거는 뭐 이태리 모자도 아니고, 로마 모자라는 것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끼워 맞추기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파우더는 솔직히 프랑스 파우더는 별로 관련이 없고 네덜란드 구던 미스터리 이때부터가 이제 약간 그 엘러리 퀸의 어쨌든 요건 네덜란드 뭐 자선병원인가 거기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실 네덜란드 자선병원이지 병원이지 그치? 핵심적인 어쨌든 뭐랄까 단서가 구두인 건 맞는데 근데 네덜란드 구두는 아니에요. 따지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4자 그러니까 네덜란드 구두 미스터리부터 엘러리 퀸 얘네들이 물이 올랐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앞에 두 개는 조금 평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저는 네덜란드 구두 미스터리는 재밌게 봤어요. 이거 재밌죠. 약간 이때부터 좀 살아났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관 미스터리가 제가 생각하는 국명 시리즈 최고 걸작인데 요거랑 이제 그 이집트 십자가 미스터리가 이제 같은 연도에 두 개가 나와요. 아 그렇구나. 근데 놀라운 거는 양대 걸작이라고 불리는 또 그 X의 비극, Y의 비극도 32년도에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4권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걸 도저히 어떻게 그 속도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말 그때는 뭔가 이제 시인 거죠. 거의 뭐 그냥 진짜 뭐 거의 창작의 신이 들어온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작가들은. 그렇겠죠. 전성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관 미스터리 그 유명한 뭐 그 그리스의 이제 뭐 이렇게 무슨 대부호가 살해당한 얘기고 이집트 십자가는 지금 지금 얘기 때 들었던 얘기고 근데 이것도 이집트 십자가는 사실 그 T자 그 십자가가 사실 뭐 이집트 십자가와 그렇게 크게 관련이 무슨 그게 뭐 앙크 십자가인가 뭐 이러는데 의뢰 이제 이야기하면 우리가 목 잘렸으면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뭐 DNA 기법도 없고 지문이라고 하는 개념도 확실하지 않고 하다 보니 신원을 속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목을 잘랐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총 미스터리는 이제 뭐 로데오 경기장, 로데오 경기장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카우보이 그 요즘으로 치면 존 같은 막 대스타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쇼를 하는데 로데오 쇼를 하는데 거기서 살인 사건이 벌어진 얘기고 샴쌍둥이는 이제 그 어떤 뭐 이렇게 엘러리 퀸 참 제가 또 설명 잠깐만 드리자면 엘러리 퀸의 어떻게 보면 그 왓슨 역할을 하는 이제 조연이 하나 나오는데 아버지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리차드 퀸 경감인데 근데 이제 리차드 퀸 경감이 그 이제 그 경찰이고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 그 엘러리 퀸은 이제 아마추어 탐정인데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를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냥 아버지 백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둘이서 어떤 사건 하나 해결하고서 이제 돌아오다가 대형 화재에 맞닥뜨리면서 어떤 산장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산장에서 벌어진 얘기인데 그 산장의 그 주인의 아들내미가 샴쌍둥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렇고 중국 오렌지 미스터리는 이제 뭐 이건 정말 진짜 중국 오렌지랑 정말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오렌지 먹는 것은 나오죠. 오렌지 먹는 것도 나오죠. 하나 까먹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말이 꼭 들어갈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 없죠. 근데 뭐 아무튼 그렇고 스페인권 미스터리만 제가 아직 못 읽었어요. 이건 아직 못 읽었고 이런 식으로 총 9편의 국명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걸작 시리즈로 X, Y, Z의 비극 뭐 이런 또 비극 시리즈가 있고 비극 시리즈가 한 권 더 있는 거 아세요? 알죠. 그 드루르 레인의 마지막 사건이라고. 다음에 제가 X의 비극 아니면 Y의 비극을 좀 그 다시 소개해 드리면서 그때 또 다른 또 엘러리 퀸의 또 다른 이제 걸작들을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라이츠빌 시리즈라고 또 한 5권 정도 예, 예, 되는데 그 어떤 마을을 가공의 도시 5개, 그러니까 가공의 도시 라이츠빌을 배경으로 한 5개의 작품들인데 이건 약간 후기 작품들이고 요 작품들이 사실 더 걸작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고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근데 사실 거기에 단편도 있죠. 단편 라이츠빌 시리즈. 단편이 없던가? 그러니까 뭐 글쎄요 단편 재개거리도 그거 그렇죠. 아닙니까? 라이츠빌 시리즈 1편. 예. 아, 그게 1편입니까? 그건 명작이죠. 예. 명작이고 3작이 열흘간의 불가사의라고. 예. 그거가 진짜 명작이고. 네, 아무튼 그리고 선생님께서 잠깐 또 아까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요게 사실 그 예전에는 32년도 책이니까 요때만 해도 혈액형 구별법들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뭐 그때 혈액형을 요즘처럼 ABO 뭐 RH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만드신 분이 노벨 의학상 받고 막 이럴 정도로. 근데 그때만 해도 혈액형법이 완전히 된 지가 한 아마 10여 년도 안 됐을 때요. 근데 하물며 그 DNA나 이런 거는 아예 뭐 DNA 기법이 연도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5, 60년대 아니야. DNA 기법은 실제로 수사에 사용된 거 수사에 사용된 거 88년인가 그래요. 맞아요. 예, 되게 늦어요. 그러니까 DNA라는 개념 자체가 나온 거는 뭐 한 50년대 무슨 왓슨 크릭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두 분 다 노벨상 받았습니다. 근데 현재 그거를 갖고서 요즘처럼 뭐 수사 기법으로 해갖고 이제 뭐 피 한 방울 아니면 세포 하나로 뭐 유전자로 감식해갖고 찾아내고 이런 기술이 나온 거는 정말 한참 뒤의 얘기니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목을 자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신원을 좀 속일 수가 있었죠. 약간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목을 자르고 약간 그런 트릭을 쓴 게 약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는 요즘에 이 소설에 나오는 트릭을 쓴다면은 정말 진짜 하루 몇 시간도 안 걸려서 박살이 나요. 왜냐면은 요즘은 DNA 감식으로 뭐 목을 잘라도 신원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거랑 이제 그래서 추리소설가들이 요즘에 저를 비롯하여 쓰기가 진짜 어려운 게 수사 기법이 너무 발전하면은 소설 쓰기가 어려운 게 예전 빠져나올 구멍이 없죠. 예전 같으면은 막 그리고 좀 약간 뭐 이렇게 좀 어두운 밤에 이제 몰래 들어갔다 나오고 아니면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알리바이 공작을 통해서 뭐 시체를 어디다 숨기고 이게 이제 옛날 같으면 통했는데 요즘은 무슨 5m마다 CCTV가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참 추리소설 쓰기 어려운 시대예요 요즘이. 근데 거기에 또 함정이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걸 잘 이제 활용해서 또 해봐야죠. 이제. 그런 게 자기 어떤 알리바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기술이 발전하면 또 그거에 맞춰서 또 트릭을 만드는 게 또 추리소설가의 의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아버지가 이제 리처드 그 퀸 계급이 난 제가 세 가지 계급을 봤거든요. 일본식으로 번역을 하면 경시라고 번역된 걸 하나 봤고요. 총경으로 번역된 걸 하나 봤고 경감으로 번역된 걸 하나 봤습니다. 아마 계급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뭐 승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똑같이 나오는 것을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좋은 게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 경찰 우리말로 하면 이제 청장이죠. 경찰청장이 시장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은 시장이 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이제 경찰서장으로 되게 번역을 해버리거든요. 시장이 밑에 있으니까 서장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는데 그 서장은 계급이 원래 캡틴입니다. 그러니까 캡틴이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경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각 분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뭐 87분서인가요? 그 유명한 소설 있지 않습니까? 분서는 서장이 맞습니다. 캡틴 장이. 그런데 이제 그걸 총괄하는 경찰청장은 시청에 같이 사무실이 있고 시장이 임명합니다. 그거는 내가 봐서 청장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보다는 높고 경찰서장은 분명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어딘가 지금 엘러리 퀸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제가 봐서는 리차드 퀸이 거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 경감은 아니고 총경이라는 제도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뭐 경시라고 하는 일본식 계급을 쓴다면 우리 계급으로는 경정 정도가 되지 않을까. 경감 바로 위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계급을 저는 하여간 세 가지를 봤습니다. 그게 뭐 한국이랑 이제 미국이랑 체계가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경찰 체계가 안 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체계에서 보면은 굉장히 높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약간 되게 책에서 보면은 뭐 시장하고도 뭐 직대면하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수족처럼 부리는 부하들도 그냥 뭐 한 2-30명 그냥 부려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그 군대나 경찰이 계급이 너무 인플레이션 돼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대장 계급이 몇 명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장계급만 거의 뭐 90몇 명? 80몇 명?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군인의 수가 미국보다는 많죠. 미국 정규군이 뭐 3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뭐 60만 정도가 되니까 두 배로 많아되는 게 아니냐 했더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소대장이면 소위가 맡아야 되거든요. 중위가 맡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연대장이면 제가 봐서는 중령이나 대령이 맡아야 되는데 뭐 중령 정도가 맡아야 대령이 맡는다든가, 그 다음에 별 하나가 맞지 않아야 될 자리에 별 자리가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게 너무 많고, 우리나라는 뭐 경찰대학 나오면 경이 바로 좋고요. 뭐 우리가 일반 순경 들어서 경이 올라가는 데는 거의 한 15년 가깝게 걸려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4년제 경찰대학 마치면 경이 주지 않습니까? 바로 파출소장 준다고요. 순경으로는 원래 옛날에 막 그 무슨 경사 정도로 거의 은퇴하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순경으로 이제 네. 들어오신 분들은. 맞습니다. 경위도 못 가죠. 경위는 우리가 군대 조직은 이제 이게 이제 그 바풀떼기 하나인데, 우리가 사병에서 장교 진급하는 방법은 전쟁이나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계급이라고 준다고 준위를 주죠. 노란 바풀떼기 조그만 거. 이게 위관급에 준한다. 준위. 그렇지만 소위는 안 된다. 네. 딱 그렇게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저 계급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냐 안 되는데, 나는 정말 놀란 게 제가 이제 뭡니까 페리메이슨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경사가 변호사 중은 너 나 이렇습니다. 너 정말 그럴래?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밖에 없는 형태의 말을 쓰거든요. 경사가요. 우리나라가 막 변호사, 근데 왜냐면 변호사다가 검사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정말 그렇게 쓸까라고 하는데, 정말 그 정도밖에 대우를 안 합니다. 경사면 높은 거예요. 높은 거네. 경이면 높은 거고. 네. 근데 이건 뭐 우리나라는 뭐 경이 가서 어디 검사나 무슨 뭐 할 때 그렇게 말을 했다고? 당장 난리가 나게. 네, 아무튼 뭐 20대 십자가 미스터리 얘기하다가 이제 네. 계급 얘기 나오고 재밌게 자, 한 가지만 예. 여러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버튼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요구사항 있거나 뭐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책 있으면 말씀해 주면 좋겠고, 네. 우리 이제 나 선생님이 멀리서 오셔서 저희 이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제가 혼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책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뭐 아주 재밌는 걸 제가 모아놓은 게 되게 많습니다. 뭐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야기, 뭐 서역 유행이 7대 불가사의, 현대식 7대 불가사의 등등등 모아놓은 게 워낙 많은데, 정말 그건 저는 예전에 논문 쓰듯이 정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건 책 자체의 소개가 아니니까 저 혼자 봐서 일주일에 그냥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 정도씩 따로 혼자 작업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까 합니다. 그거 재밌겠다. 불가사 이런 거 항상 재밌잖아. 재밌고 이제 샘나면 나 선생님도 하나 만드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점점 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저기 이제 20대 십자가 미스터리는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